안녕하세요. 안류심정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남부교육지원청 위센터에서 심리학과 진로에 관련된 온라인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오프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강의가 어려워져서 제가 온라인 유튜브 스트리밍 강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심리학과 진로의 부분들을 또 관심 있어 하시고 궁금해하는 친구들 제가 함께 얘기를 나눴고 또 그 강의 통해서 제 안료심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혹시나 그 강의를 듣고 제 유튜브 구독을 신청해 주셨다면 네, 제가 제 역할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그런 게 아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심리학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 진로를 사실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폭넓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어떤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포스팅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심리학과는 비단 상담 심리 쪽으로만의 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길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리학과에서 도대체 어떤 과목들, 어떤 학문들을 배우는 건지 하나하나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한 개념, 또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생각의 확장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알류심정 채널을 위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정적 강화가 됩니다. 네, 우선 심리학은 어떤 학문일까? 제가 심리학과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되게 애매하고 거기를 왜 가? 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좀 천대받는 학문이었어요. 많은 인문학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제가 심리학과를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엄청났습니다. 어떤 개념이었냐면, 야, 심리학과 나오면 뭐 사주팔자 그런 거 본다던데? 약간 그런 철학과 같은 그런 그 부류의 계통의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어렴풋이나마 심리학을 전공하면 상담 심리사가 될 수 있고 심리학 계통의 다양한 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는 짐작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진로보다는 저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그것들을 설명해주는 어떤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답답해서 그걸 알고 싶어서 선택했던 전공이었던 것 같아요. 진로는 두째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야지 내 앞길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체감, 나에 대한 뭐 개념 찾기 그런 관점으로 해서 저는 심리학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목적 자체가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제가 학부 심리학 전공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던 행동,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문, 심리학도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심리학에 대한 개념, 자,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정확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심리학이라는 학문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리, 마음이다,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인간의 행동과 정신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철학이라는 그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태동하긴 했지만 철학과 심리학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바로 연구 방법론에 가장 큰 차이가 있죠. 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사조하는 관념적인 학문이라고 한다면 심리학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론화 만들어져 있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의 목표는 뭐냐? 이런 인간의 행동들을 잘 연구하고 관찰을 해서 자, 어떤 원인이 있고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는 인과성을 발견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약에 이런 원인이 있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하는 예측,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삶, 그리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건 심리학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최면술, 독심술, 심령술, 막 텔레파시, 투시, 염력 이런 것들을 조금 심리학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손금 보는 거, 그리고 얼굴, 관상학, 그리고 심지어는 뼈의 생김새를 가지고 골상학 이런 것들을 심리학이라고 기대하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
전공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심리학과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을 아시나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꿰뚫고 계시나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쥐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전체적인 어떤 사회 심리, 그 다음에 뭐 학습 심리, 그 다음에 상담 심리, 임상 심리를 배우게 되면 네,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흐름, 또 패턴, 또 경향성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은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보편성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비과학적이고 초자연적인 특수한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분야와는 연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심리학은 크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심리학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응용심리학으로 조금 더 먼저 심리학을 접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초심리학에서 조금 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회심리학이나 발달심리 이런 계통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격심리까지. 네, 그래서 기초심리학은 바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심리학을 활용해가지고 뭐 어떤 그 사회생활에 적용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어떤 이런 학문적인 자료와 기반을 만들어내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심리학은 바로 이런 기초심리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과 사회에 활용을 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알고 계시는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광고심리학, 소비자심리학, 범죄심리, 여성심리, 건강심리, 코칭심리학에 이르기까지 네, 다양한 부분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에도 심리라는 이름을 붙이면 다 말이 돼요. 색채 심리도 말이 되죠. 이미지 심리 말이 되죠. 그리고 TV 심리 말이 되죠. 그쵸? 방송 심리, 드라마 심리. 여러 가지 이름에도 다 심리라는 말을 붙이면 다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되는 이유는 우리 삶의 곳곳에 사람의 행동과 마음과 네, 여러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심리학은 그냥 삶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공하고자 또는 관심 갖고자 하는 심리학이 기초 심리학에 있는 건지 또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네, 응용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건지 네,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개 분과로 지금 인정돼서 다양한 학술 활동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산하에서 15개 심리학회 분과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15가지 그리고 코칭 심리학까지 포함해서 15개의 네, 학술적인 부분들을 다양하게 네, 교수진들이 모여서 또는 연구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뭐 심리학이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심리학회 산하에서 현재 다양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분과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교 가서 심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것들을 배울까 좀 궁금해지시잖아요. 제가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육과정을 지금 제가 뽑아왔어요. 왜 하필 고려대학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육과정을 제가 픽해 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으로 최초로 심리학과 네, 학과 과정을 만든 학교가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상당히 역사가 깊죠. 그래서 최신 트렌드나 최신의 어떤 연구 분야를 반영한 이 교육과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학교에도 이렇게 이런 심리학과 과정 이런 수업들이 일어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각 학교별로 좀 주력 분야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심리학과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들이 각 학교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또 내가 원하는 그 과목이 개설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나중에 심리학과를 선정할 때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육 과정도 같이 세세하게 살펴보실 그런 열정과 또 에너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고려대학교에서 다른 학교 심리학과 좀 다르게 눈여겨봐두셔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행동신경과학이라든지 행동신경약물학 식습이든 인지신경과학 같은 최근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뇌과학 기반으로 하는 네, 지식들을 학부 과정에서 배우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이긴 하지만 자연지능과 인공지능과 같이 최신의 심리학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학교들도 이러느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응용심리학 관련된 뉴미디어, 소비자 심리학, 디자인과 인간 등 브랜드 심리학, 마케팅과 같은 응용심리학적인 분야에 대한 학과목도 많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과는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임상이 굉장히 유명한 임상을 중점으로 하는 아마 그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톨릭대학교는 상담 심리로 꽤 유명한 학교죠. 그래서 그 각 학교별로 좀 중점적으로 밀고 있는 심리학 분야가 달라서 아마 학부 교육과정도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조해서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아까 응용심리학과 기초심리학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포함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뇌과학 분야에서도 심리학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있고 심리학과에서도 그런 뉴로사이언스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 그리고 고대 그리고 서울대까지 이런 뇌과학에 관련된 부분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1학년 2학기 교과목을 봤더니요. 너무너무 재미없는 과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 심리학과 학부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1학년, 2학년 다니는 동안 내가 과연 심리학과를 다니는 건지 생물학과를 다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과목들이 너무나 따분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용심리학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한테는 1학년과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너무나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1학년 때 보세요. 심리 통계 배우죠. 심리학과는 문과 과목 아닌가요? 라고 해서 이과, 수학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이 심리 통계 공부하실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생물심리학, 학습심리학, 감각과 지각심리학 이런 거 다 보시면 간상체, 추상체, 눈 배우시고 뉴런 배우시고 수상돌기, 축색돌기 이런 식으로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들 다시 배우니까 되게 버겁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리학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기초 심리학에 기반한 우리의 어떤 몸과 신체적인 구조, 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자, 2탄에는 그러면 이 심리학과를 전공을 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한꺼번에 이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더니 너무 한 영상이 길 것 같아서 잠깐 끊고 2탄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려요.